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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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 머리 하나 얼굴에 털고. 제가 이번 주의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려고 주제를 한번 그렇게 잡아봤어요. 네. 그럼 마지막에 들어오신 장 소장님부터 지난주 한 주 동안 건강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건강이요? 네네. 네.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좀 과식을 몇 번 해가지고 좀 체중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어머. 왜 또 이렇게 과식을 하셨어요? 좋은 날이 있으니까 좀. 애들 생일. 자녀분들. 네네. 그다음에 또 친구들 모임. 이게 항상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데 과식을 좀 하게 됐었고 술을 좀 마시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건강 쪽에서는 루틴을 이렇게 실천을 못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을 또 해봅니다. 네. 과식하면 뭐 불편한 게 있나요? 배가 나오죠. 아무래도 그게 1kg, 2kg 찌는 게요. 금방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었나 보네요. 네,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선생님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목이 아직도 목이 제발 안 나와. 목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은 계속 먹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예 끝나고 가래 목소리. 가래. 네, 가래 있고 목이 붓고 아프고 그래서 저는 살이 빠져요. 아직 약은 지금 일주일 좀 안 됐는데 먹고 있는데도 기침이 조금 오래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쩐지 모르겠어. 그래서 건강상은 별로입니다. 감기 걸리신 거네요? 코로나는 아니라 그런 거고요. 일단 혹시 100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일주일 갖고는 판단을 못 한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먹고 있습니다. 네. 그 덕분에 그러니까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기침 때문에 또 약 때문에 밥을 3끼를 먹어야 되고 어느 때는 혹시 4끼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 4끼도 먹긴 했는데 일단은 딱 목요일 오후부터 저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하고 목요일 오후부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부터 해서 못 들어왔어요. 조금 요든가 뿌리는 거 그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보다는 좀 좋아진 거는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안 들어와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공 원장님은 어떻게 지난주 건강하셨어요? 지난주에 코감기 증상이 좀 있어서 조금 코감기약을 몇 번 이렇게 4, 5일 정도 먹었었고요. 좀 괜찮고 근데
한 달 넘게 계속 바빠서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이제 그 헬스 계속 다시 시작을 했고 또 뭐 바쁜 일과들 시작하고 그래서 뭐 건강하게 잘 지내는 편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예. 저는 그 월요일 날 간헐전 그거 다녀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그러니까 간문맥 저기 그 주줄기 쪽에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곁가지 쪽에 생긴 거라 문제가 이렇게 나중에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바로 심각해지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너무 가볍게만 보면 안 되니까 일단 약을 거기서 그 처방해 준 거 먹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CT를 찍자.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약은 그 아스피린 계열 말고 다른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작용하는 기전은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0일간 일단 먹는 걸로.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혈전 그걸 그 가볍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약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예,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제가 지금 방송할 때는 여기 가까이 있는 모니터를 쓰는데 이거 말고 낮에 그냥 일할 때는 거실에 있는 그 큰 TV를 그냥 쓰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눈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폰을 볼 때 보니까 눈이 조금 요즘 약간 그 장글씨가 잘 안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이 조금 돼가지고 그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한 10시쯤 되면 풀리는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아침에 눈 뜨고 그러니까 9시, 10시 뭐 이때 될 때까지 그때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간에는 좀 다시 돌아오는 예, 그런 식 눈이 좀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릎 아래 정강이 있잖아요. 예,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보니까 다치면 쉽게 다치는 거예요. 운동기구에 살짝 부딪혔는데 근데 이제 벗겨지고 빨리 안 낫고 막 이래가지고 퍼플렉시티한테 딱 검색을 했더니 피부 노화래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실제 그 피부 구조가 달라진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피부 자체가 얇아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요 아래 있는 진피층 요게 그 재생하는 능력이 젊을 때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이렇게 눌러보거나 이렇게 하면 폭신폭신하대요. 애들이나 그 젊은 사람은 폭신폭신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좀 딱딱하다는 거예요. 얇고 딱딱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안 난대요. 예, 근데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얇아져서 쉽게 다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늦어진다. 그래서 그거 이번 주에 새로 배웠습니다.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예전에 무릎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계단 이거 오르내릴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운동하는 거, 예, 그거 진짜 엉터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땀 크게 흘리는 거 없이 거의 스트레칭 수준으로 하고 가볍게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여러 달 되고 그러니까 무릎에 안 좋았던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럴 때도, 이제 여전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몸이 훈련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아파가지고, 오르다 쉬거나 자세 바꾸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저한테는 고무적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운동한 것이 큰 효과가 있나 봐요. 관절 쪽에, 무릎 관절 쪽에.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가서도 하도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뭘 이렇게 잡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도 조금씩 부담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하면서 느낌은 무슨 느낌이었냐면, 뻐근했는데 조금 하면 풀리지 않나? 안녕하세요, 백연희님. 예. 예. 그래갖고 약간 뻐근한 걸 풀어주는 느낌 정도만 한 거예요. 네. 근데 무릎도 괜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냥 되는 만큼, 그리고 약간 뻐근해도 뭐 풀어주려면 요 정도는 뭐 무리는 아니겠지? 약간 하면서도, 예, 약간 제어할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무리 안 하고. 이제 몇 달 만에, 예, 꽤 좋아져서, 예, 요새는 살살 이제 전에, 한동안은 버스 정류장에 차 이렇게 마을버스가 자주 안 와요. 그래도 안 뛰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알아서 몸이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건강이 이렇게 증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백연희 선생님, 오늘 건강의 주제는요, 지난주에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 나누는 거예요. 백연희 선생님은 지난주에 건강 상태가 어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건강에는 지금 지금 왔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그래요. 어디가 뭐 아프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컨디션이셨나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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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은 그냥 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백연희 선생님이 지난주에 건강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네, 건강 습관을 유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잠을 좀 일찍 자요, 원래. 10시 정도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네. 저는 저기 다른 걸 켜놓으셨어요, 백연희 선생님? 네? 이렇게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전혀 안 울려요. 안 울려요? 네, 제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한 3일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네, 저녁 늦게까지 뭘 하다가 음, 잠을 자려고 하니까 울리더라고요. 저기 잠의 깊이. 예, 울려요. 백연희님 네. 쪽에서 네, 제가 울려요. 그러니까, 예, 지금 껐네요. 네, 됐네요. 꺼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한 10시쯤 잠자리에 드는데 뭘 하다 보면 막 11시, 12시 되다 보니까 이게 잠이 빨리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10시쯤 누워야 빨리 잠이 드는데 잠자는 타임을 놓치면은 잠이 안 오고 또 그날 하루 좋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또 막 돌아가요.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은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잤는데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러나 아침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늦게 자도 한 6시나 5시 반쯤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몸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일하는데 눈이 뻑뻑하고 일단 눈이 너무 막 불편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는 게 불편하고 피로하고 또 중간에 제가 요즘은 출장을 다니느라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이렇게 불편감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저도 이제 전에 젊었을 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불면증 있는 분들을 많이 상담해요. 그분들을. 근데도 그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낮에는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밤에 주무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정말로 이 수면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조금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강에 이제 3쾌라고 그러잖아요. 3가지만 잘 돼도 아주 건강한 거야. 그래서
잘 먹냐, 잘 자냐, 잘 싸냐,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잠자는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제 컨디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예. 또 저 지난주에 또 잘 아시는 분이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이 한 3, 4개월 전부터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조금 잘 못 드시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분이 그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또 과거에 위장 질환이 있다 보니까 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과거의 병력만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과거에 병력이 있던 부분만. 근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 3개월 전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음식을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조금 먹는 그전에는 좀 못 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삼키는 게 불편하다. 이래서 갔는데 최근에 진짜 삼키는 거와 관련이 있는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식도 쪽에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런 검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좀 빨리 발견했을 텐데 그냥 이분이 과거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기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 없다는 결과를 얻었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한 3, 4개월 지나서야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도 이제 워낙 3, 4개월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이분이 체력이 그런 어떤 치료 요법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항암 치료 받는 것도 그 체력이 그래서 좀 진단을 빨리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을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뭐 그 사이에 주변에 어떤 질병과 싸우거나 또 질병을 이겨내겨 이런 뭐 스토리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너무나 짧게 끝나가지고요. 네, 장 소장님. 네. 네. 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네네. 그 인후 쪽에 이제 암으로 이제 그 투병해서 이제 완쾌를 된 친구예요. 네. 네, 지금 이제 완쾌된 게 한 5년 같은. 근데 1년 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양쪽 눈. 요즘에는 한 번 하는데 양쪽 눈 다 하더라고요. 세브란스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작년 여름부터 이제 뭐 드물게 후유증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있을 때 나가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처럼 시야가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백내장 후유증이다, 드물게 오는 백내장 후유증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월 달에 한번 집에서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난 5월에 뇌 쪽에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조영지에 넣고서 이제 뇌 사진을 찍어봤는데 경동맥이 100%다 막혔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뇌에 혈류가 들어가는데 경동맥 한 쌍하고 척추동맥 한 쌍이 이제 혈류를 공급을 하는데 그 엑스레이 찍은 그 판독 결과 혈관이 이제 그 정상이면 하얗게 나오는데 이게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렇게 1월 달에 쓰러져서 이렇게 큰 그 후유증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해서
지금 콜레스테롤 강화제라는 거 하고 혈압 강화제, 그다음에 아스피린 뭐 이 정도 처방을 받고 이제 더 나빠지진 않고 고비는 넘겼다 이러면서 지금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요. 상반기 동안 이 친구가 좀 통화할 때 음성이라든지 평소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통화 길게 하면 짜증내고 빨리 끊자 그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경동맥이 그렇게 100% 막혔다라는 얘기 저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여튼 다른 쪽에 이렇게 뭐 뇌경색이라든지 거기 이제 스텐스를 박을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경동맥 쪽은.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에 인후 쪽에 암 할 때 항암 치료를 거의 한 2, 30번 받았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또 그렇게 연관관계를 딱 꼬집어서 의사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안과 의사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안과에서는 이게 백내장 후유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하는 게 작년에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은 이 친구가 가서 좀 정밀 검사를 좀 빨리 받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과에서는 또 안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의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도 상당히 놀랬고 가족들도 놀랬고,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 세브란스 큰 병원이니까 거기 처방대로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났을 텐데도 하여튼 세브란스에서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입장에 딱 그런 상황이 막 직면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참 당황스럽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 혈관 관리라든지 뇌 건강에 대해서는 진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네, 드시고. 백연희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친정 오빠가, 바로 위에 오빠가 그냥 에어로빅을 한 45년 공직에 계셨는데요. 45년 동안 에어로빅을 해요, 남자분인데. 그리고 수영하고 골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그 운동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씩을 하는데 저는 그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빠가 심장 지금 스탠드를 제가 가서 간병을 했어요. 언니가 외국에 애기들하고 나가 있어가지고 4박 5일을 했는데요. 지금 심장을 5개를 스탠드를 해놨거든요. 근데 차병원에 거기 또 선배님이 소개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겠다고 누워있는 걸 제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아산병원으로 가야 된다. 저 지인들이 아산병원에 해서 지금까지 생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승정 교수님이라고 심혈관으로는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와서 이제 이거 5개를 했는데 작년에 또 3개가 위험하다고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빠는 이제 여기를 개복해야 되니 이 다리 양쪽에 하고 8개니까 여기 또 개복한다니까 자긴 죽어도 여기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또 3개를 어떻게 선생님하고 또 교수님하고 의논해보세요 해가지고 자기는 여기 다리로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쪽 다리 여기 이제 사타구니라고 그러대요. 그쪽에 양쪽으로 하고 여기 하고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3개를 했는데 8개잖아요. 그러니까 8개를 하면서 인터넷 170개국으로 방영이 되는 그거를 좀 부탁하시더래요. 5개 하신 분이 3개월 만에 3개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세계적으로 조금 170개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술도 해주고 중환자실에서
그 나중에 치료하는 거는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없이도 해준다 하셔가지고요. 해고서는 중환자실에서 아마 한 3박 4일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운동하고 건강해요. 근데 지금 언니도 하나를 하긴 했는데 언니가 오늘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게 운동을 언니도 수영하고 그거를 아쿠아로빅인가 그걸 하는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 같다고는 말을 해요. 심장이 굉장히 통증이 조금씩 있더래요. 이렇게 힘들니까는 뛴대요. 많이 뛴대요, 막. 그래서 수영을 지금 조금 줄였대요. 20분으로. 그리고 아쿠아도 조금 30분으로 줄이고요. 줄이니까 이틀 동안 지금 보니까 조금 뛰질 않는데요, 많이.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가 그러면 제 생각에 그랬어요. 언니,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왜 장수를 하시지 그렇게 빨리들 그렇게 가시느냐. 그러니까는 운동을 조금만 하세요. 80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운동이 좋다고 해도 너무 운동도 원래 처방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고혈압이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운동 시간이라든가 운동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적당량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많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적당히 하셔야죠. 네. 네. 네, 네, 박은서 선생님. 네. 저 궁금한 게 있어. 초음파, 우리가 유방 초음파 같은 거 우리가 여자들은 기본 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 중에서 우리가 검사할 때 기본으로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은 게 있나요? 뭐 아까 말씀한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간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상복부 초음파라든지 네. 병원층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권하는 초음파가 있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는 뭐 다 하셔도 좋죠. 근데 이제 비용이 드니까 자기한테 뭐 취약한 부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뭐 예방 검진을 우리가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건강에 관심 있거나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막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싫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는 뭐 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뭐 그 부분은 훼손되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하기보다는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뭐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검진으로는 100%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자기가 취약한 부분은 조금 돈을 들여서 초음파라든가 CT라든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 대표님도 간 혈전이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거 아닌가요? 일반 건강검진은 아니었고, 네, 어떻게 예, 네. 전에 종양 떼내는 거, 네네네. 대장하고 네. 소장 만나는 자리, 거기 있던 그 종양을 이제 그때 떼내고 나서 6개월 단위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하려고 찍을 때 대장에서 원래는 폐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CT를 찍을 때 양쪽을 동시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쪽하고 폐 쪽하고.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간은 그냥 자동으로 찍히나 봐요. 그 근데 밑에 그거를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봐주신 거예요. 음. 원래 대장암 쪽 의사 선생님이 보다가, 이 부분 저기 한데, 간담체는 이렇게 아예 하는 외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쵸. 그쪽 선생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쪽 넘어가서 이번 주 월요일에 가서 듣고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쭉 보시고, 예, 처방해 주시고, 3개월 후에 이제 거기, 저는 요거는 이제 별개로,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요거는 다시 CT 찍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했으니까 대장 쪽은 또 12월에 CT가 또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많이들 또 권하는데, 의사들이 잘 권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의사분들은 잘 안 권하는데, 근데 이제 오래 몸 신경 쓰는 분들은 가장 좋은, 스캔은 본인 자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떡하냐면, 그냥 다 뭉개고 넘어간대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다른 거 일지 쓰듯이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 있잖아요.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도 기록하는 습관, 그걸 가볍게 안 넘기고, 그래서 기록하고 그거를 주변에다 자꾸 이렇게 오픈을, 옛날에는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픈해가지고 주변에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 기록을 자꾸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 그 대신 이제 유사과학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거, 치료나 이런 거 손대는 거는 되도록 그냥 절대 하지 말고, 그거는 병원이지만,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는 거는 계속해서 적어서 그거를 공개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어디서 조그만 변화 있는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검사나 이런 걸 수시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드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근데 좋아진 게 이제 뭐냐면 AI가 지금 이제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소한 기록을 쭉 해서 그거를 자꾸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흔적들에 겹쳐서 어떤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증상에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대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로 AI 연습하는 기분으로라도 보통 때 본인 몸에서 느껴지는 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훑어보고 또 가볍게 움직여봐도 알잖아요. 지금 어디가 결리는지, 아니면 내가 숨 쉬는 게, 목소리가, 아니면 눈충혈이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집이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꼬박꼬박 기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 병원에서 하는 그거는 사실은 딱딱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검사를 더 들어가잖아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건 그것대로, 요거는 요것대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록을 잘 남기는 거, 또 요새는 AI 활용, 이런 거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유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감사일지보다는 건강일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기 그리고 먹는 거 있죠. 네네. 먹는 거, 운동량, 몸에서 일어나는 그쵸.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꼬박꼬박 잘 적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본인은 발견을 못하고 특별한 게 없었더라도 또 실제 이상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을 함께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 의료 전문가 쪽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참고가 굉장히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트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좋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가서 아파갖고 꽁꽁 앓을 때는 당장 아픈 것만 이야기하지, 평소에 본인의 운동 루틴, 그 다음에 먹는 식습관, 이런 짜잘한 몸의 이상, 이런 것까지 가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건강일지를 쓰는 거. 그렇죠. 자기의 변화, 자기 몸의 신체의 변화. 사실 그게 큰 어떤 나쁜 영향을 안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어느 날 그 서서히 어떤 질병으로 가는 길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몸의 변화가. 그랬을 때 진짜 AI에게 물어본다든가 또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그런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특히 아까 이야기하신 그 심장 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가슴의 통증이나 그다음에 네. 통증 양상이 오른쪽, 왼쪽 어느 위치, 음. 그다음에 그때를 묘사하는 느낌. 원래는 뭐 음. 통증 뭐 10단계 뭐 하는 거 있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느낌을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고 적어 놓는 거. 그리고 두통도 두통이 오는 느낌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까지 네. 최대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완화가 됐을 때 어떤 특정한 뭐 잠자는 자세를 바꿨다든가 먹는 거를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습관을 바꿨다든가 해가지고 완화됐을 때 그것도 동시에 기록을 해놓는 거.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네. 듣고 나서 저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장 저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네. 같아요. 감사일지 밑에다가 건강일지라는 타이틀로 예, 그 해야 되겠어요. 타임라인에다가 저기 아니 특별한 거 없으면 특별한 거 없다라든가 그렇잖아요. 자기 예. 기록 그리고 기록하는 가족들끼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 또래, 그 다음에 네. 생활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 그러면 또 다른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일생 책 거기 보면 건강에 대한 부분도 묘사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주의해라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등창 그거 할아버지가 이제 심하셨었고 아버지도 마지막엔 조금 있으셨는데 이제 그거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좀 기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참고가 됐는데 근데 개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조금 그 예방하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공 원장님은 주변에 뭐 불건강하신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최근에? 지금 그냥 장인어른이 지금 폐암이라서 계속 이제 그 항암 치료 받고 계시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사실 요즘은 네, 네, 말씀하세요. 폐렴 주사 예방 접종 맞아야 되는 거 맞죠? 그거는 이제는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라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은 저기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드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폐렴도 다양한 원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맞은 구균에 대해서만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예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요거는 암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망 1위가 우리가 암이잖아요. 암. 그쵸? 암이고 두 번째는 이제 뇌심혈관 질환. 그래서 심장 질환과 뇌 질환을 그냥 합해서 2위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맨 처음에는 이제 종양. 예. 그래서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암이 많죠. 예, 많아요. 예. 또 그렇게 많다 보니까 또 정복률도 많은 것 같아요. 암 완치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는 사실 암이라고 그러면 거의 사형 선고 받듯이 거의 불치의 병이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치료할 수 있는 한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9월에 그 한번 하반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9월에. 그래서 9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괜찮으시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는 상반기 때 하반기쯤에 이제 사례집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들 그 A4 용지 3페이지 이상 쓰고 계시죠? 유 대표님,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7월 중에 그걸 어떻게 모아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9월에 모임 때 자유롭게 그냥 발표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실래요? 네. 9월이 네네. 1일 날이, 토요일은 7일이 첫 번째니까 그러면 9월 28일 날 이야기신가 봐요? 20, 네, 20, 9월 28일 날. 네, 넷째 주 토요일이요. 9월 28일쯤이요. 대표님 예. 21일도 한번 열어주세요. 28일은 결혼식이 또 적어져 있어가지고 21일도 가능하면은. 근데 지금 봉원장님도 그렇고 보통 둘째 주, 넷째 주에 하시자고 네. 먼저 말씀이 돼가지고요. 네. 어떻게 결혼식을 결혼식을 대구도에서 하는 걸로. 9월 28일 그냥 전처럼 그냥 토요일 날 모임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1박 2일 하고 싶어 그러면 금요일 날 오셔요. 어쩔 수 없지 뭐 또. 네? 이제 토요일 날 한 10시쯤 모이는 걸로 하는데 또 이제는 하룻밤 자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은 금요일 날 뭐 오셔도 상관없죠. 뭐 네. 그리고 요번에는 일단은 유 대표님 그냥 책보다는 사례집을 그날 와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그냥 편하게 갈게요. 내년에 좀 더 조금 좀 뭐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대부도에서 한번 모임을 또 하반기 모임을 추진하고 뭐 자기 그 건강 사례, 불건강 사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위주로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많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좀 책도 해보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훑어봤고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건강교실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좀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나간 것들, 네네네네.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장 소장님이 또 그거 녹취해 주신 것도 있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네네네. 그냥 좀 정리만 해서 네네네. PDF 네네네. 그걸로 묶어서 우리끼리 그냥 네네네. 자체 문집처럼 이렇게 좀 그냥 보관하는 용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보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꽤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각각의 건이야 우리가 또 그냥 따로 떼놓으면 가볍게 넘어간 것도 있지만 다 묶어보면 네네. 안에 꽤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는 의미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와. 예, 그걸 그 대신 뭐 복잡하게 말고 그냥 네. 우리 지금 그룹, 네네네. 그룹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공유하는 수준. 그렇게 하고 또 진도도 우리 그냥 화요일날 이렇게 저녁 때 지금까지 정리 어디까지 됐다. 그리고 현재 상황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네네네. 그러면
도와드려 가면서 저도 조금 이 손 네. 보태고 해가면서 네. 같이 함께 작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지금 잘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요, 머릿속에. 좀, 네. 제 거 그냥 잠깐만 그럼 한 번만 네. 공유할게요. 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요거는 9월 달 거 28일 일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제가 2010년부터 2024년 거까지 그 블로그 파일들 이걸 전부 PDF로 정리를 했어요. 네네네. 요거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9년 거까지는 또 온라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링크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여기에 있는 거 그냥 반출만 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영상. 네. 그 영상에서 그때마다 약간 엑셀,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다가 하나는 영상 링크,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에 있는 거, 페이스북에 영상, 라이브 방송 링크,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링크, 그 다음에 장 소장님이 올려주신 녹취 링크, 이런 것들을 쭉 하면, 그러면 텍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없는 거는 텍스트 얻어내는 작업을 조금 더 하고, 그래서 그때 스크린샷 있던 거랑 함께 해가지고 조금 정리하면, 그러면 뭐 멋있고 어쩐 걸 떠나서, 예, 좀 거칠더라도 PDF로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거는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하고, 왜냐면 꽤 지났는데 정리 안 되면 아깝잖아요.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장 소장님이 저는 녹취한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제가 관리를 안 했거든요. 장 소장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게 1년이잖아요. 소장 기간이. 예, 그런데 네. 이번 기회에 그걸 뭘 하시면 되냐면, 네. 그거를 내보내기 있잖아요. 네. 1년 기간 안에 네. 들어가면 목소리도 내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바뀌어갖고 정리된 걸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내보내는 그거는 기한이 없잖아요. 네. 뭐 내보낸 거를 구글 문서 같은 거, 네. 거기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싹 모으면,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 보관하는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책을 만들자가 아니라 기록을 정리해 놓자. 예, 그런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녹취한 거를 제가 이렇게 내보내기해서 이렇게 문서로 보면은, 그거를 다듬지 않으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이.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그런 어떤 중요함을 모르고, 제가 그런 네. 거를 잘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예. 녹취본을 제가 다듬지 않으면 어떤 그 완성도가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지난 영상을 하나씩 보고 정리해와서 얘기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더 될 것 같아요. 그게 부담이 더 되고, 각자 있는 링크만 구글 시트 같은 데다가 싹 일단 모아서, 예, 빈자리를 함께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거 한번 메꿔보고,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것도 우리가 보고 요약하려면 그거 한도 없고, 지금 오히려 AI 시간 있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예, 그런 때 영상 파일을 이렇게 유튜브 주소를 줘도 되고, 아니면 텍스트 있는 거를 던져놓고 요약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AI가 요약해 준 거를 우리가 조금만 손보는 정도 선,
너무 이상한 거 이렇게 그런 정도 선에서만 그냥 하는 거 하고 끝내면 그게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 대표님 그 어떤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거기다가 예. 저는 영상을 다 올릴게요. 예, 그러시자고요. 예. 근데 장 소장님이 클로바 노트랑 그거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 주시겠죠, 뭐. 제가 표만 편하게 해드리면 네. 그 표만 구글 시트만 만들어주면?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저기 해드리면 거기에 날짜가 다 있으실 테니까 네. 네. 예, 화요일 그러면 것만 쫙 그냥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면 마지막에 괜찮을 그거를 것 같아요. PDF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 PDF 만들고 그 네. 텍스트만 다 정리 네. 텍스트를 제가 손질해야 되는 것만 아니면 그 대략 그 크게 모양 잡고 PDF로 만드는 건 제가 할게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좀 다음 나눠서 시간에도 하면 한번 되죠. 나눠서. 이어서 예. 말씀 나누고 그리고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뭐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시간에 그동안 네. 그 기록 정비하면서 네. 그 정비하는 테크닉을 조금 약간 서로 좀 봐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좀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그럼 어떤 그 건강교실의 자료를 조금 예. 함께 정비하는 모아가지고 시간. 정리하는 시간. 네, 그렇게 예.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도와주세요.